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리치걸스의 막둥이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업서분과 함께하는 방송은 이제 또 두 번째인데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네.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더 자주 뵙고 싶은데. 그러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전에 서브님 방송을 계속 시청하다 보니까 저는 편안하고 익숙하거든요. 아, 네.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저는 그냥 네네네네. 매일 이제 연예인 보듯이 이렇게 서브님이다 이렇게.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네. 어디 시골 할아버지가 네.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옛날 내 친구 같은데 그러고 막 아는 척을 했대요. 그랬더니 네네. 저 아닌데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도 아닌데 밥 먹고 있는데 네네. 국밥집에서 너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네. 아니라고. 저 가수 남진입니다. 이런 그 이제 그 어르신은 젊었을 때 남진 씨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네네. 익숙했어. 근데 네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남진 씨도 약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네. 그러면서 너무 익숙한데 누구 아니니 이렇게 닮은 분. 그런 그러셨구나. 약간 상황일 수 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마음은 매우 편하고 네. 또 오랜만에 봤지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오늘 또 저희와 이번 주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고 또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또 다음 주 전략에는 또 어떻게 세워볼지 이런 것들을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그쵸. FOMC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단번에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리가 동결됐죠. 네, 다만 9월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최소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네, 지금 FOMC가 이제 7월에 있어요. 네, 7월 초에 있고 네. 그다음에 9월에 있고 9월 중순에 있고 그다음에 11월은 이제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직후에 있어요. 같은 주간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에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번 FOMC는 일단 시장은 화답을 했지만 그 매파적 FOMC가 되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2024년에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는 할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쵸. 5월달에도 네. 꽤나 비둘기적인 얘기들 네. 중심으로 왔죠. 네. 금리 인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금리 인하 어쨌든 이제 시장이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보니까 요번에 금리 인하 한 번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 그게 언제일까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저는 한 4월달에도 계속해서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아마 9월일 거다. 물론 한 번일지 두 번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금리 인하는 9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런가? CPI나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금리 인하를 바로 즉각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지표가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어라는 지표를 한 번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하고 연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보면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죠. 당장 다음은 이제 7월이고 거기에서 6월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6월 CPI는 뭐 7월에 발표되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 이후에 봐야 되다 보니까 7월은 벌써 촉박해져 있지 않았을까? 7월은 아니고 9월 예상하시기는 9월 정도. 미 대선으로. 대선이 바이든이 불리해지면 보통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든 땡겨놔요. 단기채 엄청나게 발행하고 돈을 어떻게 풀어서라도. 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드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먹힌다고 하면 뭔가가 안 좋은 이슈들로 안 먹힌다고 하면 금리 인하 카드를 억지로라도 써서라도 땡기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또 미국의 대표 물가지수인 5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또 PPI도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될 여력은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는 잠시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먼저 첫 번째로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했던 음식료주 섹터 좀 핫했잖아요. 핫했죠. 아니 왜요? 이상하게 핫하죠? 신기하게 네. 우리 리치걸스에서 영상을 올리잖아요. 네. 그 섹터가 금방 핫해져요. 그쵸. 정말 뭐 지난번 연하님의 화장품 네. 또 우리가 영상 올리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많이 네. 걔도 올랐고 김값이 금값인 이유 맞아요, 올리자마자 시푸드주들 네네네. 급등을 했고 뭐 마사지 피부 미용 네, 마찬가지로 미용 미용 의료기기, 의료기기 네. 쪽도 뭐 핫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상승력은 화장품만은 못해요. 원래 섹터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쵸, 원래.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음식료 맞아요. 폭주하고 있어요. 폭주하고 있죠. 가장 셉니다 지금. 네, 그 중에서도 또 삼양식품이 실적이 매우 좋잖아요. 상한가 찍었고요. 또 농심, 풀무원, CJ 제일대장 이런 데 고객사를 보유하는 S&D가 또 상한가를 찍었어요. 이 S&D가 뭐냐면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그 소스의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S&D 인기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네. 지금 삼양식품을 한국의 엔비디아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네. 삼비디아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삼양식품이라서. 네네. 그만큼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종목이다. 음식료주를 지금 핫하게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크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네. 농심이거나 네, 농심, 신라면. 다른 쪽들이 많이 이렇게 끌고 왔었다고 하면 맞아요. 지금은 그냥 압도적으로 삼양식품 뭐 물론 우양이라는 종목도 있죠. 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사조그룹이 사조그룹이 네, 사조그룹이 또 상한가를 갔어요. 맞아요. 근데 김밥이 요즘 이렇게 인기잖아요. 네, 특히 외국에서도 미국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김밥이 새롭게 3가지 김밥을 내놨다. 김밥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네. 3가지를 내놨다. 그러면서 또 급등을 또 하는. 어허. 그래서 지금 음식료가 네. 지금 가장 핫하고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음. 환율을 이따가 우리가 좀 마지막 주에 한번 환율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네. 텐데 환율이 막 오르고 있어요. 네. 상당히 계속, 약간 우려감. 1370까지 아니요, 80원. 1387원까지 찍었었어요 어제. 아이코. 네, 1387. 그러면 지난번에 1,400원 찍고 시장이 발작했잖아요. 네네네네. 아이쿠야 하면서. 그렇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갑자기 나오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환율을 체크하고 난 이후에 1,400원 이상 올라간 게 4번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따 얘기합시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어쨌든 유리한 건 맞기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의 환경적인 부분이 분명히 식품주들 이 수출이 작년 대비해서 1월에서 5월까지 약 8% 늘었어 와, 네. 하는 거거든요. 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한류 열풍을 계속 타고 가는 그런 섹터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보시는 거는 삼양식품입니다. 이게 뭐 점상을 가는 네.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급등했다가 야 이거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고 네. 여기에 거래량이 실리면 야 네. 꼭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며칠 쉬니까 야 이걸로 끝이었나? 했는데 웬걸 또 계속 가요? 나 삼비디아야. 이거 웬걸 그냥 삼비디아야 지금. 삼비디아야 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또 쉬어가는 듯해도 올해 네. 조금 이제 등치가 커져서 네. 좀 쉬어가는 듯해도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그럼 아직은 거래량이 다 터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요 앞에의 그 급등세와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최근 6월 14일 거래량을 생각해 보면 네. 훨씬 적죠. 그러네요. 그런 네네.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해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에도 S&D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힘입어서 출발을 하고 있구나. 얘도 꿈틀꿈틀 대기는 했는데 네. 다른 애들처럼 퉁퉁퉁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쪽인 부분들에서
조금은 뒤늦게 출발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에요. 사실 제가 네. 방송을 이제 매일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농담스럽게 자 이제 갈 거 다 갔는데 그 뭐였더라? 그 크라운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네. 야 이제 이런 종목조차도 올라가면 네. 야 이제 K푸드의 종착지 마지막 야 요거마저 호불호가 있으면서도 네. 외국인들이 먹으면 와 이게 한국의 전통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거 네. 그게 뭘까? 뭐겠어요? 그 상한가를 가고 나서 제가 네. 이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상한가 간 날 크라운제가의 상한가 간 날 네. 막걸리지 결국에는 술이지. 결국엔 술이지. 또 네. 여름엔 또 막걸리 이제 노상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살얼음. 그렇죠. 사람 동동 뛰어가지고. 근데 진짜로 그 다음에 구순당이 상가에 가더라고요. 와 역시. 그래서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봐봐요. 차트가 전혀 거래량이나 뭐나 움직임이 없다가 네. 갑자기 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한 업종의 그 흐름을 파악할 때 대장주가 엄청나게 먼저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등주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해다가 정말 끝까지 안 움직이던 것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거의 끝물로 판단을 해요. 보통은. 네네네. 그런데 뭐부터 죽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삼양식품이나 뭐 그런 대장주가 빠질까? 아니면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얘네들이 오를까? 저는 이제 올라온 애들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애초에 좋았으면 네. 먼저 움직이고 가죠. 그쵸.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장주, 가장 센 종목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쓰다가 마지막에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순당이나 네. 뒤늦게 출발한 크라운제가나 이런 것들이 밀리네 빠지네 얘네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음식료주는 이제 그 가진 자들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단타매매 잘하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네. 고수들이 가지고 노는 영역으로 넘어갔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하. 아직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음식료 네. 조금은 더 봐도 되지 봐도 않을까. 될 것 같다고. 네. 그러면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또 있을까요? 지금 시푸드주들이 또 시푸드주들? 어쨌든 급등을 했잖아요. 네, CJ 그렇죠. 시푸드. 그러니까 거래를 저렇게 만드는데 빠져나온 흔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사조 대림, 네. 상한가, 김밥 좀 판다고 참치 김밥이 김밥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거 다음 주까지는 네. 더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만 이제 지금 사서 저것들을 뭐 엄청나게 크게 먹는다기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안 움직이던 종목조차도 네. 갑자기 움직일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꼭지 신호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아직은 볼만하지만 조금은 이제 단기적 대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제 뭐 삼양식품이 가장 대장이겠죠. 그렇죠. 삼양식품이 가장 대장일 테니까 삼양식품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60만 원을 이탈하는 제가 보기에는 한 58만 원 정도 네. 한 번 걸릴 자리가 있을 58만 원, 거고 네.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50만 원 내려왔다.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지만 네. 그런 자리들은 한 번 정도씩 오히려 저가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또 좋은 자리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또 괜찮다고 보시지만 또 뭐 크라운제가라든지 뭐 사주 국순당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요즘 정말 핫한 화장품 섹터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화장품이 저희 또 리치걸스 연아 언니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되게 한 달, 2달 전인가? 이러셨거든요. 한 달 전쯤. 네, 한 달 전쯤이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고점일까 기대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요. 네, 그래서 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기관의 수급은 좀 부재한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화장품 주들의 차트를 보면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음식료 주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연속적인 상승 가장 어쨌든 섹터가 테마가 가면 꼭지를 찍는다 해도 네. 한두 종목은 무조건 더 가요. 네. 신고가 내고 더 가는 종목이 항상 더 있어요. 네네네. 그래야 다른 2등주들 3등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건드리거든요. 왜 개인들은 자기가 수익을 내봤거나 네. 아니면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저 대장이 저 가네 그러면 내 것도 가겠지 하고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도가 돼요.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리콘2나 이런 네.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네네네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내 것도 가겠지 하면서 이제 계속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화장품은 가는 애들은 저렇게 아직은 있어. 네. 하지만 이제 좀 사가야지. 단타, 완전 단타다. 네. 근데 이거 어차피 우리가 5월 말, 6월 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6월은 원래 단기 대응해야 되는 달이에요. 6월 자체가. 네네네. 매년 뭐 반복되기도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 중요 이벤트들을 일단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갔죠. 네. 우리나라도 선물 옵션 동시만기 지나갔고 네.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편출 입도 끝났어요. 네. 어제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갔지만 어쨌든 중요하게는 6월은 단기 트레이딩이 조금 더 유용하게 필요한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많이 올라왔어요. 전력주도 그렇잖아요. 네, 전력주도 많이 올라와서 또 은근히 또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도 있고 네. 거기서는 계속 단타만 쳐야 되는 상황. 네네.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이제는 그렇게 들어갔다고 봐요. 이제는 들어갔고 네. 아마 음식료가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더 힘을 쓰고 나면 그 음식료들도 이제 또 화장품처럼. 샀다 팔았다 좀 더 해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이제 크로스해서 볼 수 있는 섹터가 나오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만약에 화장품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진다라고 하면 네.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섹터의 힘이 쫙 올라가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미니 화장품 버전으로 따지자고 하면 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이런 쪽들이 클래시스 그 다음 차례에서 한 번 정도씩 그냥 화장품처럼 가지는 못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쭉 힘을 써버린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에 들어갈 돈이 분산되겠죠. 그 워낙에 굵직한 쪽이니까 그런 것들도 세관이가 되는데 지금 금요일에는 좋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안 좋았어요. 금요일 안 좋았어요. 네. 자, 제가 5월 말에 따로 리치걸스에 저 혼자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급하게 6월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2차 전지 저 살랍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죠? 살랍니다. 저 2차 전지 살랍니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덧붙여드렸던 말씀이 이걸 크게 상승을 보진 않는다. 큰 상승으로 보진 않아요.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대응 정도 하는데 다만 이 올라가는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확률이. 네. 프로테지는 많이는 못 가도 네. 확률은 어느 정도 한 15%? 뭐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네. 그걸 올라갈 확률이 80-90%는 될 거야 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잠깐은 뭐 한 일주일이라도 거기서 먹으면 다행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 2차 전지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어김없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 장중에 저 2차 전지 팔았어요. 팔고요. 떨어지면 다시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따가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섹터가 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 그거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제가 또 애용하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클리오도 한 번만 살펴볼 수 있을까요? 클리오가 정말 짱짱한 회사예요. 그쵸. 클리오가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지금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네요. 지금 국내의 매출도 꾸준한 데다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화장품이 아직까지도 힘을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해외 수출인데 이것도 이전에는 중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던 것이 이제 아예 리스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중국보다 이제 북미 쪽 매출이 앞섰다. 이게 지금 요 며칠
화장품을 땡기게 된 가장 큰 가장 요인 큰 중에 이유군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되고 네. 성장세 지금 좋아요. 상당히 좋고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아마 네. 제품군 우리 맞아요. 화장품 섹터 공부 우리 연아님의 한번 봐보시면 네. 아마 내용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매매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추세 하단에 매수하거나 네. 아니면 돌파, 이렇게 보통은 여기 돌파할 때 사가지고 먹고 돌파할 때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여기도 이제 돌파하고 요런 자리 있죠. 돌파하고 자리. 다시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네. 이걸 돌파하고 눌러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분할해서 들어가거나 하는 전략을 쓰는데 네.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언제 갑자기 고점 신호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내가 이 매매가 단기 매매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가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왜냐면 지금 주말에 네. 이 수급이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골고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도체랄지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갑자기 에너지가 쫙 쏠려버리면 네.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섹터가 살짝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날의 힘이 화장품으로 쏠려간다 그러면 그날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실시간 그 당일날 아침부터 확인하면서 네. 진입 여부는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업사부님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아침에 8시 반에 제가 네. 매일 공개 방송으로 맞아요. 유튜브 해드리니까 그날 아침 8시 반에 시황부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꿀 정보들 정말 많거든요. 전 매일 아침마다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맞아요. 업사부님이 엄청 음. 반갑게 인사 잘 해주시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다음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수소와 원자력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이번 주 수요일에 리츠걸스 담비언니가 올려준 또 수소주 음. 섹터가 많이 거론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현대차가 대장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